가만히 좀 있어봐. 이게 다 내가 예뻐서 내 딸 같아서 만져주는 건데 왜 이렇게 몸이 뻣뻣해? 감히 연대장 손길이 불쾌하다는 거야, 뭐야? 비릿한 술 냄새와 함께 끈적한 손길이 여군 중사 이하은의 허벅지를 파고들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의 한 외진 갈비집, 굳게 닫힌 연회석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징그럽기 짝이 없었다. 육군 제5군단 예하 포병 여단장 박기철 대령이었다. 대령님, 이러지 마십시오. 근무 중인 부하에게 이러시는 건. 근무? 야, 임마. 내가 마시는 술잔을 채우는 게 내 근무야. 너 장기 복무 심사 코앞이지? 내 도장 하나면 내군 생활 펴질 수도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 몰라? 융통성 없기는. 박기철은 킬킬거리며 일부러 술을 테이블에 흘렸다. 이하은이 황급히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려 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닦는 손 위를 덥석 쥐어잡았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밖에서는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포천 일동면에 위치한 5군단 사령부 연병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감돌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수천 명의 장병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초의 여성 군단장 천수련 중장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다. 단상 아래 도열한 지휘관들 사이에서 박기철 대령은 입맛을 다셨다. 젠장, 하필이면 여자가 군단장이라니. 그것도 독종으로 소문난 707 출신이라며. 재수옴 붙었군. 그의 옆에 선 작전 참모가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그래도 사령관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별명이 피의 연꽃 아닙니까? 대테러 부대 팀장 시절에 혼자서 테러범 5을 맨손으로 제압했다는 전설이 있는 분입니다. 전설은 무슨. 계집이 날뛰어봤자지.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 알아서 기게 되어 있어. 여자는 보석이나 꽃다발 좀 안겨주면 사족을 못 쓰니까. 박기철은 콧방귀를 뀌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고쳐맸다. 그는 자신이 이 지역의 왕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군단장이 바뀌든 말든 자신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지역 카르텔과 비자금 라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때였다. 쿵, 쿵, 쿵. 마이크를 타고 울리는 군화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을 깼다. 단상 위로 올라서는 인형. 정복을 입은 천수련 중장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주변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보통의 지휘관들이 짓는 인자한 미소 따위는 없었다. 마치 얼음으로 깎아 만든 듯한 차가운 얼굴, 그리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연병장을 훑어내렸다. 그녀의 어깨 위 별 3개가 햇빛을 받아 날카롭게 번뜩였다. 부대 차렷. 천수련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묵직한 저음이 연병장 끝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스피커의 성능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내공, 바로 살기였다. 박기철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단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천수련의 시선이 마치 자신의 더러운 속내를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준비된 취임사 원고를 펴지도 않았다. 그저 단상을 두 손으로 짚고 먹이를 탐색하는 독수리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휘관들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잠시 후 그녀의 입이 열렸다. 본관은 오늘부로 제5군단의 지휘봉을 잡는다. 나는 구구절절한 인사치레를 좋아하지 않는다. 내 원칙은 단 하나다. 천수련은 잠시 말을 멈췄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허나 그 신성한 군복을 입고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거나 전우의 등에 칼을 꽂는 쓰레기가 내 눈에 띄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박기철 대령이 서 있는 곳에 멈췄다. 박기철은 흠칫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우연인가? 아니, 저 눈빛은 분명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자는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파멸할 것이다. 내 부대에 썩은 살점은 필요 없다. 도려내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는 썩은 부위를 기필코 잘라낼 것이다. 연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번 군단장은 다르다. 쇼를 하는 정치 군인이 아니라 진짜 배기 칼잡이가 왔다는 것을. 취임식이 끝나고 지휘관들이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박기철은 뒷덜미가 서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찜찜한 기분에 서둘러 관용차에 오르려는데 군단장 전속부관이 그를 막아섰다. 박기철 대령님, 잠시 군단장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나를 왜? 취임 첫날부터? 군단장님 호출이십니다. 지금 즉시. 박기철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오냐, 기싸움을 하시겠다.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내가 이 동네에서 굴러먹은 짬밥이 얼만데.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군단 본청 건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천수련이 707 시절부터 키워온 직감이 이미 부대 내에 퍼진 악취를 맡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어젯밤 그가 이동 갈비집에서 저지른 추태에 대한 익명의 투서가 뜯기지도 않은 채 놓여 있다는 것을 말이다. 군단장실 문이 열렸다. 거대한 집무실 책상 뒤 천수련은 창밖을 보며 등지고 서 있었다. 제5군단 예하 포병여단장 대령 박기철, 용무 있어 신고합니다. 천수련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박 대령. 포천 이동갈비가 그렇게 맛있다지. 박기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예. 아, 예. 뭐 지역 명물이다 보니. 그런데 말이야. 천수련이 책상에 걸터 앉으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그녀의 얼굴이 박기철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갈비 냄새보다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자네 몸에서 말이야. 천수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갈비골목에서 조금 떨어진 산자락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 청송가든의 별채. 겉보기에는 평범한 식당 같았지만 이곳의 가장 안쪽 룸은 제5군단 예하 포병여단장 박기철 대령의 은밀한 아지트나 다름없었다. 창밖으로는 백운 계곡의 물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지만 방 안은 양주 냄새와 기름진 고기 냄새, 그리고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박기철은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성의 술잔에 30년산 발렌타인을 콸콸 쏟아부었다. 지역 건설업체 태성건설의 최 사장이었다. 아이고, 여단장님. 귀한 술을 이렇게 막 주셔도 됩니까? 이거 제가 가져온 약소한 성의에 비하면 너무 과분한데요. 최 사장이 넙죽 술을 받아 마시며 테이블 아래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밀어 넣었다. 박기철은 곁눈질로 봉투의 두께를 확인하고는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만족스러운 두께였다. 최 사장,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다. 이번에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건 알지? 내 선에서 시설대장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진행해. 자재는 뭐 적당히 싼 걸로 쓰고 남는 건 우리가 좋은데 써야지, 안 그래? 역시 여단장님은 통이 크십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그건 말입니다. 장병들 부식 납품 업체요. 제 처남이 하는 식자재 마트 쪽으로 돌려주신다면 제가 섭섭지 않게 모시겠습니다. 고기도 등급만 1등급 찍힌 걸로 서류 맞추면 그만 아닙니까? 박기철은 젓가락으로 육회를 집어 입에 털어넣으며 킬킬거렸다. 병사들이 먹을 고기가 질기든 냄새가 나든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차액이 자신의 뒷주머니로 들어온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좋아, 좋아.
내가 보급 참모 조인트 까서라도 맞춰놓을 테니까. 대신 이번에 내 딸 유학 자금 들어가는 거 알지? 환율이 올라서 아주 죽겠어. 걱정 마십시오. 다음 달에 바로 꽂아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거래가 오가는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박기철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부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이하은 중사 문서 결제차 대기 중입니다. 박기철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최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식당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올랐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하은 중사를 어떻게 요리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여단장실에 도착한 박기철은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인터폰을 눌렀다. 이 중사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이하은 중사가 들어왔다. 단정한 정복 차림에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녀의 손에는 결제판이 들려 있었다. 충성. 중사 이하은 휴가 계획 보고차 용무 있어 신고합니다. 거기도. 박기철은 턱짓으로 책상을 가리켰다. 이하은이 결제판을 내려놓고 뒷걸음질 치려 하자 그가 손가락을 까딱였다. 어디 가나? 앉아. 차나 한잔하고 가야지. 괜찮습니다, 여단장님. 업무 복귀해야 합니다. 아, 앉으라니까. 여단장이 호의를 베푸는데 거절하는 거야? 박기철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이하은은 어쩔 수 없이 소파 끝에 엉거주춤 앉았다. 박기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비타민 음료를 하나 꺼내 들고는 이하은의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았다. 소름 끼치는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이하은이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소파 팔걸이에 막혀 더 물러날 곳이 없었다. 이 중사 요즘 힘들지? 장기 복무 심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 내가 인사과장한테 슬쩍 들어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박기철은 음료수 병을 따서 건네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이하은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하은은 감전된 듯 손을 뺐다. 감사합니다만 제 힘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에이, 융통성 없기는. 군대가 실력만으로 되는 줄 알아? 줄을 잘 서야지, 줄을. 나 같은 든든한 동아줄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그래? 박기철의 손이 이번에는 이하은의 어깨로 올라갔다. 어깨가 많이 뭉쳤네. 여군이 이렇게 몸이 굳어서야 어디 쓰겠어? 내가 마사지 좀 해줄까? 여단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하은이 벌떡 일어섰다. 모멸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박기철은 태연했다. 오히려 그 반응을 즐기는 듯 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딸 같아서 그러는 거야, 딸 같아서. 그리고 너 지금 나가면 장기 복무는 물 건너가는 줄 알아. 내가 인사고과에 뭐라고 적을지 궁금하지 않아? 지휘관 명령 불복종이나 상관에 대한 태도 불량 같은 거 한 줄만 들어가도 내군 생활 끝이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이하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난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군인은 그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박기철은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다시 앉아. 내 술이 좀 깼는데 커피나 한 잔 타봐. 아주 달달하게. 박기철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이하은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커피 믹스를 집어들었다. 등 뒤에서 들리는 박기철의 흥얼거림이 마치 뱀이 목을 조여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언제쯤 끝날지 그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오전 이하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부대 내 상담실로 향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박기철의 추행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고 어제는 급기야 블라우스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다.
하지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건 전문 상담관이 아닌 인사과장 김소령이었다. 그는 박기철의 대학 후배이자 충직한 신복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이 중사. 무슨 일이야? 상담관님 오늘 교육 가셔서 내가 대신 있는데. 이하은은 망설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을 열었다. 과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단장님 아니 박기철 대령님에 관한 일입니다. 김소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하던 업무를 멈추고 의자를 돌려 이하은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성추행과 폭언, 사적인 심부름 등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수치심에 몇 번이나 목이 메었다. 한참을 듣고 있던 김소령이 한숨을 푹 내쉬며 책상을 탁 쳤다. 이 중사, 너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 알지? 네. 그게 무슨? 여단장님이 너를 아끼셔서 격려 차원에서 한 행동들을 성추행으로 몰고 가면 어떡하나. 원래 그분이 좀 스킨십이 많고 호탕하신 분이잖아. 그걸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사회생활 못해. 이하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과장님, 이건 범죄입니다. 억지로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게 어떻게 격려입니까? 김소령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야, 이하은. 너 혹시 장기 심사 앞두고 점수 좀 따보려고 여단장님 방에 제 발로 찾아간 거 아니야? 그러다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앙심 품고 무고하는 거냐고. 과장님. 시끄러워. 이 예민한 시기에 부대 뒤집어 놓을 일 있어?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나가. 그리고 이 뻥끗이라도 했다간 너 무고죄로 영창 갈 줄 알아. 김소령은 문을 가리키며 윽박질렀다. 이하은은 쫓겨나듯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부대 내 어디에도 내 편은 없었다. 거대한 벽이 사방을 둘러싸고 숨통을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이하은은 반차를 내고 부대를 빠져나왔다. 정복 대신 사복으로 갈아입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었다.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부대 인근의 산정호수였다. 평소라면 아름답게 느껴졌을 호수의 윤슬이 오늘은 시리도록 차갑게 보였다. 평일 낮이라 산책로는 한산했다. 이하은은 나무 데크난간에 기대어 멍하니 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냥 여기서 끝내면 편해질까? 박기철의 더러운 손길, 김소령의 비웃음, 가난한 집안 형편, 모든 것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몸이 서서히 앞으로 기울어지던 찰나였다. 거기 경치 구경하기엔 자세가 너무 위험한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하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검은색 캡 모자를 눌러쓰고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성이 벤치에 앉아 생수병을 따고 있었다. 모자 챙 아래로 보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하은이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다시 호수를 바라보려 했지만 그 여성은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이하은의 옆으로 다가와 있었다. 젊은 친구가 얼굴에 그늘이 너무 짙어.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여성은 아무렇지 않게 난간에 팔을 걸치며 말을 건넸다. 누구신데 자꾸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동네 언니라고 해두지. 근데 그쪽 군인이지? 이하은의 눈이 커졌다. 사복을 입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자세가 딱 잡혀 있잖아. 서 있는 폼이나 말투나. 5군단 소속인가? 여성은 모자를 살짝 고쳐 썼다. 드러난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묘한 기품과 날카로움이 공존했다. 그녀는 바로 천수련 중장이었다. 취임 후 공식 일정 틈틈이 신분을 숨기고 영내와 인근 지역을 돌며 민정을 살피던 중이었다. 천수련은 이하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서린 절망을 단번에 읽어냈다.
그것은 전장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병사들이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짓는 눈빛이었다. 커피 한잔 할까? 내가 사지. 천수련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성큼성큼 근처 자판기로 걸어갔다. 덜컹 소리와 함께 종이컵 2개가 나왔다. 그녀는 따뜻한 캔 커피를 이하은의 손에 쥐어주었다. 손이 얼음장 같네. 마셔. 이하은은 엉겁결에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억눌러왔던 감정이 툭 터지듯 터져나왔다. 처음 보는 사람,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풀린 것일까? 아니면 이 낯선 여자가 주는 알 수 없는 신뢰감 때문일까? 상관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하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천수련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성추행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신고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꽃뱀 취급해요. 저는 그냥 군인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이하은은 결국 주저앉아 오열했다. 죽고 싶어요. 그 사람 죽여버리고 저도 죽고 싶어요. 천수련의 눈매가 매섭게 좁혀졌다. 그녀는 707 시절 수많은 악인을 보아왔지만 부하의 영혼을 파괴하는 내부의 정만큼 역겨운 것은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하은에게 건넸다. 그리고 몸을 낮춰 이하은과 눈을 맞췄다. 이름이 뭔가? 이하은 중사입니다. 이하은 중사. 잘 들어. 천수련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방금 전의 동네 언니 같은 느슨함은 사라지고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나왔다. 죽지 마. 내가 죽으면 그 쓰레기는 웃으면서 또 다른 먹잇감을 찾을 거야. 복수는 내가 죽어서 하는 게 아니야. 살아서 그놈이 가진 모든 걸 뺏고 바닥을 기게 만드는 게 진짜 복수다. 하지만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단장이고 저는 일개 부사관일 뿐인걸요. 천수련이 피식 웃으며 모자를 벗었다. 짧게 친 단정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힘? 내가 빌려주지. 네. 그게 무슨. 오늘부로 자네의 직속 상관은 그 여단장이 아니야. 바로 나다. 천수련은 멍한 표정의 이하은을 일으켜 세우며 나직이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내가 오군단장 천수련이다. 이제 눈물 닦아.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할 거니까. 산정호수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이하은 중사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천수련 중장은 넋이 나간 표정의 이하은을 자신의 관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운전병조차 물리는 보안 속에 차는 5군단 사령부의 정문이 아닌 후문에 위치한 별관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곳은 천수련이 취임 직후 707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온 최정예 요원들을 불러들여 만든 비공식 작전실이었다. 별관 내부는 겉모습과 달리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모니터 여러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 앞에는 날카로운 눈매의 사내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707 정보과장 출신인 장민간 조사관이었다. 오셨습니까, 대장님? 아니, 군단장님. 현황 보고해. 천수련은 외투를 벗어 던지며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전장의 지휘관으로 돌아와 있었다. 박기철 대령 생각보다 더 썩었습니다. 태성건설 최 사장과 주고받은 차명 계좌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부식비 횡령은 빙산의 일각이고 군부대 인근 그린벨트 해제 정보를 미리 빼돌려 투기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 정도면 군사 재판이 아니라 사회 뉴스 일면 감입니다. 장 조사관이 모니터 화면을 띄웠다. 박기철의 추악한 돈거래 내역이 붉은색 숫자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천수련은 그 화면을 차갑게 노려보다가 옆에 서 있는 이하은을 돌아보았다. 이하은 중사. 내가 당한 일들 증거가 없어서 묻혔다고 했지? 네.
녹음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여단장실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반납해야 해서 오늘 밤이 기회다. 천수련이 책상 서랍에서 손톱만큼 작은 칩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박기철은 오늘 밤 이동면 갈비골목의 원조 이동갈비 별관 전체를 빌렸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유지들과의 간담회지만 실상은 뇌물수수와 향응 제공의 장이 될 거야. 그리고 그자는 반드시 너를 부를 거다. 술 시중을 들라면서 이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지옥 같은 자리에 또 가야 한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무서운가? 천수련의 질문에 이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무섭습니다. 그 사람 눈만 봐도 숨이 막힙니다. 당연해. 하지만 피하면 평생 도망쳐야 해. 오늘 밤 내가 이 도청 장치를 몸에 지니고 그 방에 들어간다면 그놈의 목줄을 쥘 수 있어. 내가 당한 수모, 내 동료들이 흘린 눈물, 전부 다 되갚아줄 수 있는 유일한 칼자루야. 천수련은 이하은의 떨리는 손을 잡아 그 위에 칩을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하고 단단했다. 혼자가 아니야. 내가 그리고 내 부하들이 식당 밖에서, 아니 바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너를 지킬 거다. 그놈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는 순간 내가 들이닥친다. 약속하지. 이하은은 손에 쥐어진 작은 칩을 꽉 쥐었다. 땀이 배어나왔다. 박기철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들려왔지만 동시에 천수련의 강렬한 눈빛이 그 소리를 덮어버렸다. 살아야 했다. 아니, 이겨야 했다.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천수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좋아. 작전명은 청소. 5군단에 낀 기름때를 벗겨낸다. 장 조사관, 헌병대장 호출해. 믿을 수 있는 병력으로 딱 2개 분대만 추리라고 해. 보안 유지가 생명이다. 작전실의 공기가 무겁게 그러나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하은은 옷깃 안쪽에 초소형 도청기를 부착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전장에 나가는 병사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저녁 7시. 어둠이 내려앉은 포천 이동면의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번쩍였다. 박기철 대령의 관용차가 부대를 빠져나가는 것이 CCTV에 포착되었다. 그 뒤를 일반 승용차로 위장한 천수련의 차량과 헌병대 승합차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뒤따랐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원조 이동갈비 식당의 별채는 본관과 떨어져 있어 은밀한 회동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박기철은 상석에 앉아 벌써 얼굴이 불구죽죽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지역 유지들과 건설업자들이 앉아 아부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억지로 불려나온 여군 하사관 2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 우리 여단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야죠. 제가 서울 쪽에 줄 좀 대놓았습니다. 어이쿠, 김 사장. 역시 자네밖에 없어. 이번에 새로 온 군단장, 그 계집애가 아주 깐깐하게 굴어서 피곤해 죽겠단 말이야. 무슨 감찰이니 뭐니 하면서 들쑤시고 다니는데 내 뒷조사는 꿈도 못 꿀 거다. 박기철은 숯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갈비를 집게로 휘저으며 낄낄거렸다. 여자가 너무 설치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군대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 그나저나 박 대령님, 오늘 메인 이벤트는 언제 옵니까? 그 이 중사라고 했나? 아, 깨. 오라고 했지. 튕기기는 엄청 튕기는데 맛이 있어. 원래 순진한 애들이 꺾는 맛이 있거든. 박기철의 저급한 농담에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다. 구석에 앉은 여군 하사관들은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감히 여단장의 말에 토를 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때 미닫이 문이 열리고 이하은 중사가 들어왔다. 단정한 정복 차림이었지만 긴장감으로 인해 안색이 창백했다. 충성.
중사 이하은 호출 받고 왔습니다. 박기철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팡팡 두드렸다. 오, 우리 이 중사 왔어? 여기 앉아. 오늘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인사 좀 드리고. 이하은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걸어가 박기철의 옆자리에 앉았다. 옷깃 속에 숨겨진 도청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선명했다. 지금 이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천수련 군단장에게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술 한 잔 받아. 여기 계신 김 사장님이 너 장기 복무 도와줄 수도 있는 분이야. 박기철이 억지로 술잔을 이하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하은이 머뭇거리자 박기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분위기 깨게 왜 이래? 마시라고. 이하은은 눈을 질끈 감고 독한 양주를 입에 털어넣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렇지. 아이고 예쁘다. 박기철은 만족스럽다는 듯 웃으며 슬그머니 손을 이하은의 허벅지 위로 올렸다. 이하은이 움찔하며 몸을 피하려 했지만 박기철은 손에 힘을 주어 꽉 움켜쥐었다. 가만히 있어. 예뻐서 쓰다듬는 거잖아. 너 저번에 내가 말했지? 내 말만 잘 들으면 꽃길 걷게 해준다고. 근데 왜 자꾸 튕겨? 혹시 다른 남자 생겼냐? 대령님 손 치워주십시오. 이하은이 작게 속삭였다. 하지만 박기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더 깊숙이 밀어넣으며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다. 역겨운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중사, 오늘 밤 끝나고 나랑 2차 가자. 내 관사로. 가서 조용히 얘기 좀 하자고. 내 몸매가 아주 군복 입혀놓기 아깝단 말이야. 선은 넘었다. 이것은 명백한 성폭력이었다. 식당 밖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헤드셋을 끼고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천수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녀의 주먹이 쥐어지며 가죽 장갑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녹음 확인했나? 확보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장 조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천수련은 헤드셋을 벗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병력 진입해. 저 새끼는 오늘부로 군인도 인간도 아니다. 식당 안에서는 박기철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그가 억지로 이하은을 끌어안으려 하자 이하은이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쳐냈다. 이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박기철은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다가 중심을 잡았다. 순식간에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기철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감히 여단장을 밀쳐? 너 오늘 죽고 싶어? 박기철이 손을 치켜들었다. 이하은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웅크렸다. 하지만 매서운 손바닥은 내려오지 않았다. 대신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두꺼운 참나무 미닫이문이 박살나며 날아갔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검은색 베레모와 헌병 완장을 찬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가르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한 사람. 정복을 입고 장군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휘봉을 든 천수련 중장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를 넘어선 경멸 그 자체였다. 뭐야? 너희들 어디 소속이야? 술에 취한 박기철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삿대질을 해댔다. 갑작스러운 급습에 동석했던 사장들은 혼비백산하여 구석으로 숨기 바빴다. 천수련은 대답 대신 박기철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녀의 키는 박기철보다 작았지만 뿜어내는 기세는 거인과도 같았다. 박기철. 낮게 깔린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다. 군단장님? 여긴 어떻게 아니 연락도 없이 사적인 자리에 이렇게 불쑥. 사적인 자리? 천수련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부하 여군을 강제로 불러내 성추행하고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처먹는 게 사적인 자리인가? 이건 범죄 현장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해입니다. 이건 그냥 격려 차원에서. 짝.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수련의 손바닥이 박기철의 뺨을 후려쳤다. 고막이 터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박기철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입안이 터져 피가 튀었다.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3스타 군단장이 대령의 뺨을 날린 전무후무한 상황이었다. 오해?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군복 입혀놓기 아깝다고. 관사로 가자고. 박기철은 얼얼한 뺨을 감싸 쥐고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밀려왔다. 저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다. 군단장님, 이건 폭행입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육군본부에 아는 선배가 천수련은 박기철의 명치를 그대로 걷어찼다. 707 시절 테러범을 제압하던 그 발차기였다. 박기철은 컥 소리를 내며 바닥에 꼬꾸라져 뒹굴었다. 토사물과 술이 섞여 바닥을 더럽혔다. 내 놈 뒷배가 누구든 상관없어. 지금 여기선 내가 법이고 내가 정이다. 천수련은 바닥에 널브러진 박기철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그의 넥타이를 움켜쥐었다. 이하은 중사. 구석에서 떨고 있던 이하은이 고개를 들었다. 천수련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났다. 잘 견뎠어. 그 짧은 한마디에 이하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천수련은 다시 박기철을 내려다보았다. 일어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일어나라고. 천수련이 넥타이를 잡아당겨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박기철은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 천수련은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이자들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해. 뇌물 공여자 및 성폭력 방조범들이다. 그리고 박기철. 천수련은 박기철의 넥타이를 손에 칭칭 감았다. 마치 개 목줄을 쥔 모양새였다. 너는 차에 탈 자격도 없다. 내가 저지른 짓거리를 내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심판받아야지. 그게 무슨 의학? 천수련은 그대로 넥타이를 잡아당겨 박기철을 질질 끌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박기철은 네 발로 기어가듯 비참한 몰골로 끌려나갔다. 식당 입구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모여든 구경꾼들과 식사하던 병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저거 여단장 아니야? 와, 대박. 군단장이 끌고 가는 거야? 수군거림과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박기철은 쪽팔림과 공포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천수련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짐짝처럼 헌병대 트럭 짐칸이 아닌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헌병대 이자를 연병장 국기계양대로 압송한다. 나는 이 쓰레기를 내 차에 태울 생각 없으니 트럭 뒤에 매달아서라도 끌고 와. 물론 실제로 차에 매달지는 않았지만 그 서슬퍼런 명령에 박기철은 오줌을 지릴 뻔했다. 그는 헌병들에 의해 양팔이 꺾인 채 트럭 짐칸에 처박혔다. 부대 복귀한다. 전 장병 비상 소집. 오늘 밤 5군단의 쓰레기 분리수거 날이다. 천수련의 선언과 함께 차량 행렬이 부대를 향해 출발했다. 박기철에게는 지옥행 열차나 다름없었다. 이하은은 천수련의 차에 타 멀어져가는 식당을 바라보았다. 끔찍했던 악몽의 장소가 뒤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천수련이 다시 한번 꽉 잡아주었다. 이제 시작이야. 저놈이 죗값을 다 치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곧 박기철의 어깨에 있는 계급장이 떨어지고 진짜 별인 천수련이 정의를 세우는 서막을 알리는 빛이었다. 비상소집 사이렌 소리가 포천시 일동면의 밤하늘을 날카롭게 찢었다. 평화롭던 5군단 사령부는 순식간에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요동쳤다. 생활관에서 잠을 청하려던 병사들, 당직 사관들,
영내 관사에 머물던 간부들까지 예외 없이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동시에 켜지며 연병장의 어둠을 대낮처럼 밝혔다. 차가운 가을 밤 공기 사이로 수천 명의 장병이 내뿜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 옆 가장 높게 솟아있는 국기계양대로 쏠려 있었다. 저게 뭐야? 사람 아니야? 미친 박기철 여단장님 아냐? 헌병들이 왜 저래? 웅성거림은 곧 경악으로 바뀌었다.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오는 남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위세등등하던 포병여단장 박기철 대령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찢어진 정복 셔츠, 피가 말라붙은 입가,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바지. 무엇보다 그의 목에는 넥타이가 짐승의 목줄처럼 단단히 감겨 있었다. 헌병들은 박기철을 국기계양대 기둥 앞에 무릎 꿇렸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대령 몸에 손을 대. 박기철이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 4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때 군화 발자국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며 군중을 갈랐다. 홍해처럼 갈라진 병력 사이로 천수련 중장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단상에 오르는 대신 박기철의 눈높이에 맞춰 그의 앞에 섰다. 천수련은 헌병에게 손짓했다. 묶어. 짧고 서늘한 명령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굵은 포박용 밧줄로 박기철의 몸을 국기계양대 기둥에 칭칭 감기 시작했다. 군단장님, 이건 인권유린입니다. 군법 회의에 회부하시든가 절차를 밟으셔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기철이 비명을 지르듯 항변했다. 천수련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헌병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스피커의 볼륨이 최대로 올라갔다. 쩌렁쩌렁한 하울링 소리에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가 숨을 죽였다. 제오군단 장병들은 들어라. 천수련의 목소리는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아 더욱 무겁게 깔렸다. 이자는 오늘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부하 여군을 술자리에 강제로 불러내고 성적으로 유린하려 했다. 그것도 모자라 지역 토호들과 결탁해 너희들이 먹어야 할 부식비를 횡령하고 너희들이 입어야 할 피복비를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렸다.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욕설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동안 짬밥이 형편없었던 이유, 생활관 시설이 낙후되었던 이유가 저 탐욕스러운 대령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들끓었다. 천수련은 박기철에게 다가가 그의 턱을 억세게 들어올렸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박기철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비췄다. 박기철 대령, 자네가 아까 식당에서 그랬지? 발정난 개는 묶어놔야 한다고. 여자는 남자의 놀이개일 뿐이라고. 천수련은 박기철의 목에 감긴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기둥에 매듭지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박기철의 고개가 꺾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발정난 개는 사람과 섞일 수 없다. 그러니 여기에 묶여 있어라.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병사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경멸의 시선을 똑똑히 느껴봐라.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제발 체면 좀. 박기철이 울먹이며 애원했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실금을 한 것이다. 천수련은 코를 막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체면, 명예, 찍. 천수련의 손이 박기철의 어깨로 향하더니 망설임 없이 그의 견장을 뜯어냈다. 대령 계급장인 무궁화 3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흙바닥에 뒹굴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너는 오늘부로 군인이 아니다. 그저 성범죄자이자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다. 천수련은 반대쪽 견장마저 뜯어버리고
그의 가슴에 달려있던 명찰까지 떼어내 바닥에 던졌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중령 강철수. 이자를 헌병대 유치장이 아니라 독방에 수감해라. 조사 전까지 그 누구와의 면회도 불허한다. 물 한 모금도 내 허락 없이는 주지 마라. 그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군 검찰 특별수사팀에 인계해라. 뼛속까지 탈탈 털어서 죄목 하나하나 다 찾아내. 명받았습니다. 천수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부대 해산. 모두 내무반으로 복귀해라. 오늘은 푹 자라. 내일부터는 더 깨끗해진 부대에서 밥 먹게 해줄 테니까. 병사들은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와! 군단장님 만세!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억눌려왔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외침이었다. 박기철은 국기개양대에 묶인 채 수천 명의 병사들이 보내는 조소와 환호 속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포천의 밤바람이 그의 찢어진 옷자락을 비참하게 흔들었다. 자신이 그토록 튼튼하다고 믿었던 권력의 동아줄은 이미 끊어져 있었다. 다음 날 5군단 헌병대 지하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이곳의 공기는 서늘하고 묵직했다. 쇠로 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인 삭막한 공간에 박기철이 앉아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정복은 벗겨지고 칙칙한 수의를 입은 상태였다.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707 출신의 장민간 조사관과 군 검찰관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철이 들려 있었다.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박기철 씨? 장 조사관은 대령이라는 호칭을 생략했다. 박기철이 핏발선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몰라. 국방부에 내 동기들이 깔려 있어. 지금이라도 풀어주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장 조사관이 파일철을 책상 위에 툭 던졌다. 당신 동기들, 오늘 아침부터 줄줄이 사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랑 통화한 내역, 뇌물 상납한 내역 우리가 다 언론에 흘렸거든요. 지금 국방부고 육본이고 당신 손절하느라 바쁩니다. 뭐라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장 조사관이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어젯밤 식당에 함께 있었던 태성건설 최 사장의 진술 영상이 재생되었다. 아이고 검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박기철 그 양반이 시켜서 억지로 돈 준 거예요. 안 주면 공사 대금 결제 안 해준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기 장부 다 있습니다. 그 양반이 룸사롱에서 쓴 돈까지 제가 다 냈다고요. 박기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믿었던 형님 아우 사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이건 모함이야. 저 새끼가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거짓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과장님, 이건 범죄입니다. 억지로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게 어떻게 격려입니까? 야, 이하은. 너 혹시 장기 심사 앞두고 점수 좀 따보려고. 이하은 중사가 상담실에서 김소령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었다. 김소령이 몰래 녹음해둔 파일이었다. 김소령 역시 살기 위해 박기철의 모든 악행 기록을 군 검찰에 넘긴 것이었다. 김소령 이 배신자 새끼가. 당신 신복이라던 인사과장 김소령, 당신이 여군들 성추행할 때 망봐준 거, 인사 기록 조작한 거 전부 불었습니다. 당신 혼자 죽는 게 억울했나 봅니다. 박기철은 망연자실했다. 모든 퇴로가 막혔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조사실 문이 다시 열리고 천수련 군단장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낯익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박기철의 아내였다. 여보.
박기철이 반색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아내의 표정은 싸늘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혼 소장과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앉아. 더러운 몸으로 어딜 다가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지금 모함을 받아서. 모함? 이 사진들도 모함이니? 아내가 사진 수십 장을 박기철의 얼굴에 뿌렸다. 그가 비자금으로 마련한 오피스텔에서 내연녀들과 드나드는 사진들이었다. 당신이 딸 유학 자금이라고 거짓말하고 빼돌린 돈으로 딴 살림 차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군단장님이 다 알려주시더라. 당신이 숨겨놓은 차명 계좌, 땅 문서 전부 다. 그게 아니라. 더 들을 것도 없어. 내 딸한테 부끄러워서라도 당신이랑은 못 살아.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당신 명의로 된 건 어차피 다 굳고 환수될 거고 내 명의로 된 건 건드리지도 못하게 조치 다 끝났으니까.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갔다. 박기철이 절규하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닫힌 철문은 열리지 않았다. 천수련이 의자를 끌어당겨 넋이 나간 박기철 앞에 앉았다. 어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기분이. 너. 내년이 내 인생을 다 망쳤어. 죽여버릴 거야. 박기철이 악을 쓰며 천수련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들이 그를 제압해 의자에 결박했다. 천수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야. 내 썩어 빠진 욕망이지. 천수련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다. 이건 압류 목록이다. 내가 평생 긁어모은 더러운 돈, 땅, 건물, 주식. 전부 몰수다. 이 돈은 전액 피해 장병들의 피해 보상금과 국고로 환수된다. 너는 빈털터리로 감옥에 가서 평생 썩게 될 거야. 아, 연금도 박탈인 건 알지? 박기철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미래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 바닥과 전 국민의 조롱거리라는 오명뿐이었다. 꺼내줘. 제발. 여기서 나갈 방법은 딱 하나다. 천수련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죗값을 다 치르고 죽어서 나가는 것. 그전에는 햇빛 볼 생각하지 마. 천수련이 나가고 육중한 철문이 쾅 닫혔다.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겨진 박기철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악인의 비명이었다. 그의 영혼은 그렇게 탈탈 털려 바닥까지 추락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군 인권센터 관계자들, 그리고 휴가까지 내고 찾아온 5군단 장병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기철은 불과 몇 주 만에 반송장이 되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퀭한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바닥만 응시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법정 안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피고인 박기철은 고위 장교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부하들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가하고 국방 예산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횡령했다. 이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중대한 범죄다.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쳐 썼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또한 횡령액 전액 추징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강제 처분할 것을 명령한다. 이 25년. 박기철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그대로 혼절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헌병들이 축 늘어진 박기철을 질질 끌고 나가는 모습은 그가 국기계양대에서 끌려나가던 그날 밤보다 더 기참해 보였다. 며칠 후 국군 수도병원 입원실. 이하은 중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건 이후 심신의 안정을 위해 천수련 중장의 특별 지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천수련이 병실로 들어왔다.
근무복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딱딱한 서류 가방 대신 예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몸은 좀 어떤가? 군단장님, 충성. 이하은이 침대에서 내려와 격려하려 하자 천수련이 손을 저어 말렸다. 쉬어. 환자가 무슨 격려야. 천수련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은 뒤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이하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뭡니까? 박기철이 숨겨놓았던 비자금 그리고 놈이 가지고 있던 땅과 건물을 경매로 넘겨 만든 돈이다. 법무참모가 아주 독하게 뜯어냈지. 국가로 환수될 벌금을 제외하고 놈이 너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위자료와 피해보상금을 최우선으로 배정받았다. 이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다. 찍혀있는 숫자의 0이 너무 많아 한눈에 세기도 힘들었다. 그녀의 집안 빚을 다 갚고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거액이었다. 이걸 제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당연하지. 내가 흘린 눈물,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것도 적어. 박기철 그자는 알거지가 되어서 감옥에 갔어. 영치금 넣어줄 가족도 없으니 거기서 비누 하나 사 쓰는 것도 벌벌 떨 거다. 천수련은 멍하니 있는 이하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선물. 천수련이 또 하나의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장기 복무 확정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내 능력과 근무 평점만으로 심사한 결과다. 박기철의 입김 따위 없어도 너는 충분히 훌륭한 군인이야. 이제 돈 걱정, 진급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해. 건강한 모습으로 부대에 복귀해야지. 이하은은 통지서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 같던 어둠이 걷히고 비로소 진짜 태양 아래 선 것 같은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고마워할 것 없어. 나는 지휘관으로서 내 부하를 지켰을 뿐이다. 천수련은 우는 이하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정의가 실현된 세상은 이렇게나 아름다웠다. 박기철 사건은 단순히 군 내부의 스캔들로 끝나지 않았다. 천수련 중장이 박기철을 국기계양대에 묶어놓고 일갈하던 영상 헌병대가 그를 끌고 가는 사이다 영상이 유튜브에 유출되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조회수 500만 돌파. 쓰레기 참교육하는 걸크러쉬 장군님 이게 진짜 군인이다. 천수련 중장 신드롬 5군단으로 입대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은 천수련에 대한 찬사로 도배되었다. 중장년층은 속이 다 시원하다. 옛날 같으면 덮었을 텐데 세상 좋아졌다며 열광했고 젊은 층은 진정한 리더라며 팬덤까지 형성할 기세였다. 한 달 뒤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 주재 군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 행사가 열렸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별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화제의 중심은 천수련 중장이었다. 천수련 장군, 앞으로 나오세요. 대통령이 직접 그녀를 호명했다. 천수련이 단상 앞으로 나가 절도 있게 격려했다. 충성. 대통령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가슴에 보국 훈장 국선장을 달아주었다. 천장군. 이번 일로 우리 군이 국민에게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용기, 그리고 부하를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십.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강군의 모습입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군인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제 부하들이 억울하지 않게 군복을 자랑스럽게 입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천수련의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대답에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그 어떤 조명보다 찬란하게 빛났다. 행사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 5군단 사령부 정문을 통과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도로 양옆으로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군단장님 환영합니다. 존경합니다. 병사들은 진심을 담아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강요가 아닌 진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차에서 내린 천수련은 뭉클한 가슴을 안고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군중 속에 건강해진 모습으로 복귀한 이하은 중사가 보였다. 그녀는 씩씩한 모습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 옆에는 더 이상 질 나쁜 고기를 먹지 않아 혈색이 좋아진 병사들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훈장보다 더 값진 보상이었다. 천수련은 본청 계단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5군단 장병 여러분. 환호성이 잦아들고 정적이 흘렀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부하들을 괴롭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오직 조국만 바라봐라. 너희의 뒤는 내가 지킨다. 와! 함성이 포천의 하늘을 뒤덮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천수련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국기계양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곳에 묶인 죄인은 없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와 5군단기만이 힘차게 날리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군대답군.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 707 시절 동료들과 찍은 낡은 사진을 한번 쓰다듬고는 다시 지휘봉을 잡았다. 서류 결제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별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천수련. 그녀는 그들만의 별이 아닌 병사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별 중의 별이었다.